수지침 봉사단은 언제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2000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비영리 민간 단체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때부터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 또 이제 봉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지 사랑 이제 그 단체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시의 또 평생 학습 축제라든가 여러 단체 또 여러 이제 봉사 활동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또 참석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은 손 마사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 마사지는 제가 처음에 언제 개발했냐면은 2000년 초반에 개발했습니다. 초창기에 수지침 교육을 하면서 수지침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좀 배우시는 분들은 뭐 단기에 또 해외 연수를 해외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단기로 배우시지만, 원래 수지침 봉사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마치시고 수지침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만 또 수지침 봉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지침 봉사활동 하기 전에 또 간단하게 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손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손 마사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해서 현재는 손 마사지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활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의 그 자원봉사센터라던가 또는 각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손 마사지만 배우려고 하더라도 한 24시간 정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손 마사지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손을 마사지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는 정도가 아니고 침 효과 못지않게 또 자극을 해줘서 또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손 마사지의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위에 두 개의 그림은 좌뇌 우뇌의 마사지 전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의 사진은 또 좌뇌 우뇌의 또 이제 마사지 후의 사진이 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서의 그래프는 굉장히 뾰족뾰족한 게 계속 나왔는데, 아래쪽의 그래프는 가운데 부분이 쭉 가라앉았죠. 그것을 보면 뇌파가 많이 안정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손 마사지 할 때의 핵심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명상을 해서 또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완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여러 다양한 봉사활동 또 이제 교육활동을 이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은 좀 어려운데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또 뭐 지금 또 이제 교회에서 해외 선교 나가듯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이제 해외 봉사를 또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손 마사지의 기본은 바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제 단계는 우리 손이 바로 몸하고 대응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손가락을 마사지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우리 몸에서는 머리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엄지랑 새끼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다리의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오른손 다섯 손가락으로 살짝 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머리, 가슴, 또 목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또 요즘에 좀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머리 맑아지세요 라고 하면서 마사지를 한번 해보실 건데, 한 글자에 한 번씩 잼잼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머리 맑아지세요. 머리 맑아지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을 동시에 잡고 해보실 건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해줄 때는 한 손은 두 번째 손가락, 한 손은 네 번째 손가락을 잡고 해주시면 보다 더 좋습니다. 자, 팔, 여기 두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은 팔이니까 팔 시원해지라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팔 시원해지세요. 팔 시원해지세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랑 새끼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다리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다리 시원해지라고 다리 또 마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 시원해지세요. 다리 시원해지세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엔 반대편 손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왼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맑아지세요. 머리 맑아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을 또 함께 마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은 팔이죠. 네, 그래서 팔 시원해지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팔 시원해지세요. 팔 시원해지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또 엄지랑 새끼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다리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리 시원해지라고 마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 시원해지세요. 다리 시원해지세요. 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은 최소한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일하시면서도 또는 뭐 또 쉬시면서도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동하시는 중이다, 또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실 경우에도 또 이렇게 이제 손 마사지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그만큼 건강이 유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손 마사지에 대한 그런 슬라이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 화면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또 두 번째 동작도 패스를 하고, 자, 세 번째 동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팔, 다리, 이제 또 머리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실제로 상대방을 해줄 때는 상대방 손목을 나이가 왼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또 오른손으로 또 마사지 작업을 해주시는데, 각각의 손가락마다 기맥이라는 게 있어요. 경락이라는 것이. 그래서 각각의 경락은 손가락에서 세 손씩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화기능 조절 처방을 하면서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K9번 자리 가운데 라인에 침을 놨었고, 새끼 손가락에서는 또 가운데 라인인 F4번이랑 또 바깥쪽 라인인 또 2의 42번에다 침을 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운데 라인에 경락선이 하나 있고 또 안쪽에 경락선이 하나 있고 또 바깥쪽에 또 경락선이 하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 순서대로 가는데, 새끼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다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령을 가운데,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구령을 붙여 드릴게요. 그러면 세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천천히 부드럽게, 아주 간질간질한 정도로 부드럽게 살짝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천천히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제가 잡아당긴다는 표현을 했지만 살살 그냥 이렇게 터치하듯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새끼손가락 다리를 생각하면서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안쪽 바깥쪽을 3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손가락은 팔이에요. 팔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네, 잘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우리가 가슴, 목, 얼굴 부분에 해당이 되죠.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네,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다리에 해당이 되죠.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동작을 보시면은 손등 부분 해주는 건데, 손등은 우리 몸에서는 등,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등을 편안하게, 또 허리를 편안하게 이제 마사지 또 펴주는 그런 행동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도 이제 직접 배우기 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손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에서의 손가락 부분하고 손등에서의 손가락 부분은, 손바닥의 손가락 부분은 팔다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체 앞부분에. 손등에서의 팔 부분은 전체적으로 뒷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아까 했던 요령이랑 동일하게 새끼손가락부터 해주는데, 이번에는 다리의 어느 부분이 될까요? 허벅지, 오금, 종아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네, 가운데 손가락부터 해볼게요. 시작.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 손가락은 팔 부분에 해당이 되죠. 네, 팔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네,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되죠? 바로 목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제 뒷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핸드폰 많이 보시고 또 컴퓨터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등이 전체적으로 굽어지고, 특히 이제 목이 많이 이제 불편하고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이제 마사지 자극을 해보도록 할게요. 뒷목 편안해지라고 뒷목을 마사지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손가락은 어디라 그랬죠? 네, 바로 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팔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또 팔이 아프지 않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잘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어디라 그랬죠? 다리 부분이라고 했죠? 다리. 자, 해볼게요.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 안쪽 바깥쪽. 네, 잘했습니다.
네, 고센님, 네, 메타백과님 입장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박수까지 열렬하게 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와, 좀 복잡하죠. 이 슬라이드는 방금 전에 봤던 제가 손 마사지 했었잖아요. 손바닥, 또 손가락에 각각의 경락선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각각의 경락선들을 따라서 했던 건데, 이거는 초급 정규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손등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손등에서도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가운데, 안쪽, 바깥쪽 했잖아요. 이 각각의 경락들이 선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경락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배우신다면은 단순히 이제 다리 좋아져라, 다리가 편해져라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리에서 어떤 경락이 좋아져라, 어떤 경락이 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오장육부 기운 조절해주는 혈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이 자리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화면을 약간 조금 이렇게 확대를 좀 하셔서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엄지랑 검지 또는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으로 조금 확대하시게 되면 보다 더 크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 놓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하수 건너님 좀 확대 좀 하셨나요? 네,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고우셴님, 메타백가님, 네네, 가능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바닥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손바닥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빨간색 점으로 1번이란 자리가 있을 거예요. 네, 1번이란 자리는 정확한 위치는 어느 부분이냐면 손목 주름에서부터 5mm 올라간 지점이 돼요. 그래서 혹시 뭐 볼펜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한번 손에다 표시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손목 주름에서부터 5mm 올라간 자리, 자가 있으면 정확하게 자를 재시면 되지만 자가 없으면은 대략적으로 5mm 올라간 지점을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손바닥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교차점인데, 여기 부분에는 아마 주름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2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주름과 주름의 사이 부분이 아니고 아랫주름이 기준이 됩니다. 아랫주름에서 정 가운데 부분 찾으셨을까요? 네. 그리고 혹시 잘 못 찾으시다고 하면은 마이크 켜고 이야기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다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이야기 남겨주는 게 훨씬 더 빠르시겠죠? 자, 요 가운데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첫 번째 관절에서 중간 부분, 그 주름, 윗주름, 아랫주름 있으면 아랫주름의 중간 부분, 이 지점이 우리 몸으로 따지게 되면 명치 부분에 해당된다. 명치. 네, 그리고 이 1번 자리, 첫 번째 자리랑 요 지금 방금 전에 표시했던 이 명치 자리를 한번 수직선을 그어 보세요.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긋는다 했을 때, 수직선을 그었을 때 그 전체 라인 선상에 모든 혈자리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1번과 16번의 정 가운데 점이 8번 배꼽에 해당이 됩니다. 배꼽. 이 배꼽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몸에서 배꼽이 어딘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평상시에는 뭐 태어나고 나서는 배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엄청나게 더울 때 만약에 배꼽을 내놓고 이불 다 걷어차고 이불 킥하고 주무시면 어때요? 좀 약간 뭐 배가 아프고 뭐 썰렁하고 하죠. 배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이 배꼽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태어나서도 현재도 또 굉장히 우리 몸에서 기운을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배꼽 표시하시고, 그럼 배꼽하고 16번 명치하고의 중앙점,
이 손바닥에서 이 주름 또 지문은 사람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중앙점이 바로 우리 몸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위장 부분에 해당이 되죠. 위장. 사실은 위장이라기보다는 위장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장이 아픈지 안 아픈지, 위장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주는 진단처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배꼽하고 명치하고 중간점 여기를 살짝 눌렀을 때 여기가 좀 다른 부위보다 아프다 그러면 나의 위장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또 오버돼 있다, 항진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이 조금 어려운데 손바닥 가운데 8번 배꼽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하고 8에서 1 빼면 7이죠. 그래서 7등분을 나누는데 7등분이라는 개념이 자루 정확하게 쟀을 때 또 똑같이 등분을 나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1번부터 하면은 2, 3, 4, 5, 6, 7, 8 이렇게 또 점이 찍힐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1번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는데 요 자리들이 사실은 그냥 눈대중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자 있죠. 자를 가지고 또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손바닥의 수직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삐뚤하는 게 아니고 1번하고 16번이 정 가운데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손을 펴다 보면은 손바닥하고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 일직선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은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손바닥대로 일직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일직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자리도 한번 볼게요. 네. 네, 흥 많은 레서 판다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우리 흥 많은 레서 판다님은 게스트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 켜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또 로그인 하셔가지고 하면은 이제 마이크 켜고 대화도 나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혈점들을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 볼게요. 1번의 위치는 우리 몸에서는 소변 나오는 곳, 생식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의 위치도 또 생식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3번의 위치는 어느 부분이냐? 바로 우리 몸에서는 어디 자리냐면은 방광 아시죠? 방광을 진단해주는 진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광염이 생긴다던가 또는 요실금이 생긴다던가 이랬을 때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 자리를 자극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4번 위치는 이제 방광하고 이제 소장의 사이가 되겠고요. 5번이 중요한데 5번은 우리 작은 창자 아시죠? 네, 작은 창자의 기운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로서 소장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는 이제 작은 창자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하게 되면은 영양 흡수, 소화된 음식물들을 또 이제 영양물질들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요 흡수되는 요 부분 중에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겠죠. 그런 것들이 양방학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동양학적인 개념에는 이제 소장은 자궁의 이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부인과 질환을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질환이라던가 여성분들의 생리통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절해 줄 때 5번 위치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서 3초라는 부분이 6번입니다. 6번은 3초라는 부분인데 이 자리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들 혹시 단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전호흡, 단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단전 부분에 해당이 되고 3초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있는 장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몸에서는 기를 순환시켜주고 기를 조절해 주는데 특별히 중요한 또 역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요즘에 기운이 딸린다, 기가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판단이 되신다고 할 때는 요 6번 위치를 평상시에 많이 마사지 자극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7번의 위치는 배꼽하고 바로 그 3초의 그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손바닥에 보면은 1번부터 또 16번까지 번호들이 쭈쭉 있는데 모든 번호를 자극해 주는 게 아니고 중요점만 다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1번 기준점이 되는 것, 또 생식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또 3번 방광점, 그리고 또 5번 소장점, 그리고 또 6번 3초점, 그리고 또 8번 배꼽, 그리고 또 12번 위장점, 그리고 16번 바로 명치. 여긴 명치인데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는 심장의 기운을 조절해주는 그런 위치에 해당이 돼요. 심장. 그래서 심장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자리들을 자극을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또 한 자리는 어디 자리가 있냐면 가운데 손가락에서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의 중앙 부위 있죠. 가운데 손가락에서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의 중앙 부위. 여기도 두 번째 관절 할 때 두 번째 관절 부위가 아마 주름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큰 주름이 두 개가 있을 건데 손바닥에서는 주름이 있을 경우에는 주름을 어느 쪽 주름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래쪽 주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쪽 주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아래쪽 주름, 가운데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 아래쪽 주름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관절 아랫주름의 그 사이 부분이 바로 번호로는 18번에 해당이 되고, 우리 몸으로 따지게 되면은 가슴 가운데 해당됩니다. 가슴 한복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속상한 일이 있고 조금 화가 치밀어 나는 일이 있고 좀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마사지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 여기다가 침도 놓고 여기다 뜸도 뜨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손가락에 조금 올라가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 관절 있었죠. 이 두 번째 관절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쇄골 아시죠? 예, 쇄골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된다. 쇄골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이 돼서 여기를 평상시에 자극을 하시게 되면 기침이라던가 또는 가래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여름이기 때문에 감기 걸릴 일이 어떻게 보면 없을 거는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여름 감기가 또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감기는 또 계절적인 걸 떠나서 물론 겨울에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계절적인 걸 떠나가지고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가운데 손가락의 그 두 번째 관절 번호로는 A 20번이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가운데 손가락에 쭉 올라가서 가운데 손가락의 맨 끝에 마디 부분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얼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얼굴 부분 중에서 중간 부분은 코가 되길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 부분 중에서 또 조금 더 위로 양쪽에는 눈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바로 위에 눈썹 있죠. 눈썹의 정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눈썹의 정 가운데는 바로 뭐가 있죠? 눈썹의 정 가운데는 이마 가운데잖아요. 그죠? 이 자리는 마치 뭐 속상한 일 있고 화딱지 나는 일 있을 때 인상 찡그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주름이 생기잖아요. 내천자 주름이 생기죠. 바로 그 자리에 해당되고, 경락 혈자리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인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당이라는 이제 그 혈자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자리를 평상시 자극을 해주게 되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또 어떤 자리에도 해당이 되냐면 우리 몸에서 바로 어떤 자리냐면 그 전두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두엽? 네. 전두엽 부분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스트레스가 있다. 평상시에 또 머리가 맑지 못하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극해주면 좋은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 해당이 되니까 더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 아래쪽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손바닥에서 손목 아래쪽에 짙은 주름이 있을 때 주름에서 5mm 올라간 지점이 1번 수지침 혈자리 아주 기본적인 기준점이 되는 자리예요. 1번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손바닥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교차점인 바로 이제 첫 번째 관절이죠. 주름이 두 개가 있으면은 아랫주름이 기준이 된다 그랬고 여기가 바로 16번이고 명치 부분에 해당이 된다. 명치. 그리고 또 16번하고 1번의 중앙점이 8번 배꼽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8번과 16번의 중앙점이 위장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 사이는 몇 등분 나눈다 그랬죠? 네, 7등분 나눈다 그랬어요. 7등분. 그래서 2, 3, 4, 5, 6, 7, 8 이렇게 동일하게 등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위치가 3번 방광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번이 소장점. 그래서 여기는 여성분들의 자궁질환 또 부인과 질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번은 또 3초점인데 이 자리는 단전에 해당되는 부위로서 평상시에 우리가 또 기운을 조절해주고 우리 몸에서 기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의 중앙 위치에 보면은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가슴의 한복판 양쪽 유방의 정 가운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치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는 거 있죠? 예. 갑자기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의식이 없을 때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한복판을 눌러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해당되는 자리로 여기는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있으실 때 굉장히 자극해주면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가슴이 답답한 일 있을 때도 또 자극해주면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 해당되는 자리는 바로 양쪽 쇄골에 쏙 들어간 자리, 목 쏙 들어간 자리라서 평상시에 기침이 나거나 또 가래가 나거나 할 때 좋은 자리라고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손가락의 맨 끝에 부분, 꼭대기 부분은 우리 몸에서는 정수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가운데 손가락 맨 꼭대기 부분은 정수리, 또 백회라고 하는데 모든 기운이 모여있는 혈자리로서 스트레스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우리가 눈을 그리고 눈썹을 그렸을 때 양쪽 눈썹의 정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자리가 전두엽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위치가 손에서는 A 30번에 해당되는데 평상시에 좀 머리가 맑지 못할 때, 좀 머리가 무거울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A 30번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 자리들 다 뭐 찾으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또 좀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사진 촬영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사진기 모양 있잖아요. 사진기 모양으로 사진 찰칵 촬영하셔서 또 나중에 또 공부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 마사지에 대한 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기본 혈이라고 해요. 기본 막 오장육부 기능을 조절해 주는 자리 중에서 기본 혈이라고 하는데 기본 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은하수 건너님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서 잠시만요.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네. 이해 다 되신 거죠? 네. 네네네. 혹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세요? 궁금한 내용 없으실까요?
고쌤님은 혹시 지금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눈 거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메타 백가님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프랜드님 반갑습니다. 네, 파울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후지침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또 손 마사지 방법하고 또 오장육부 중에서 기본방 혈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또 늦게 들으신 분들은 또 못 들으셨겠지만 나중에 또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또 그 내용 보시고서 또 복습하셔도 좋고요. 또 기타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마이크 있거든요. 마이크 켜고 또 질문해 주셔도 좋고, 마이크 키는 것이 어려우시면은 채팅 왼쪽 상단에 보면은 숫자 이렇게 찍혀져 있죠. 네, 숫자 찍혀져 있는 그 옆에 보시고 이제 채팅으로 글 남겨주셔도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은 제가 이제 방송 출연했을 때 손 마사지를 통해서 어깨 또 팔꿈치를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슬라이드 조금 확대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실 때 어깨 있죠? 어깨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다 그러면은 오른손에서 찾으시고, 왼쪽 어깨다 그러면 왼손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깨 부분이 있고 또 어깨 관절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어깨랑 어깨 관절은 또 이제 다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깨랑 어깨 관절을 구별하셔서 이제 자극해 주셔야 되는데, 어깨 관절은 몸통하고 팔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어깨라고 하는 부분은 또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뒷목하고 또 팔 관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구별을 하셔서 어깨가 아프시다 그럴 때는 목하고 또 어깨 관절 그 사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손가락 있죠? 가운데 손가락의 맨 가운데 관절, 가운데 손등을 보셨을 때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관절,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좀 약간 꼼밥 이렇게 이제 주는 그 관절하고, 거기에서부터 옆으로 4mm 또 아래로 4mm 간 지점이 바로 어깨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어깨가 좀 많이 아프다 하시게 되면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관절에서 옆으로 4mm, 아래쪽으로 4mm 내려온 지점을 살살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거나, 굉장히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약간 압을 줘서 강하게 자극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어깨 관절이 아프다, 어깨 관절이 팔꿈치가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네 번째 손가락 있죠? 네 번째 손가락 여기 그 그림에 보듯이 네 번째 손가락하고 손등하고 만나는 교차점 있죠? 이 부분이 어깨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관절 부분하고 어깨 부분을 조금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또 오른쪽이 아프시면은 오른손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또 왼쪽이 아프시면은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손등을 보시고 찾아서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다시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뭐예요? 양쪽 어깨 관절이 아플 때 왼손에서 네 번째 손가락하고 오른 이제 두 번째 손가락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손이 불편하실 때, 한쪽 손을 좀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한쪽 손에서 이렇게 양쪽을 자극해 주시고 조절해 주실 수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한 손에서만 자극해 주시는 것보다는 왼쪽은 왼손에서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손에서 자극해 주시는 게 보다 더 좋으시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 같이 마사지 자극해 볼게요. 여러분들 왼손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부터 해볼까요?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첫 번째 관절,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손등에서 첫 번째 관절입니다. 거기를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보세요. 그리고 좌우로도 눌러보셔서 만약에 어깨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거기가 좀 불편할 거거든요. 거기를 살살 부드럽게 마사지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어깨 관절 편안해져라 이렇게 해볼게요. 어깨 관절 편안해져라. 어깨 관절 편안해져라. 어깨 관절 편안해져라.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오른손 꺼내시고 오른손에서 네 번째 손가락 손등하고 손가락이 만나는 첫 번째 관절 오른쪽 어깨 관절입니다. 시작. 어깨 관절 편안해져라. 어깨 관절 편안해져라. 어깨 관절 편안해져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죠, 어깨. 우리가 목하고 어깨 관절하고 사이 되는 부분.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거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있는 가운데 손가락의 중간 관절의 측면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관절에서 옆으로 4mm, 아래쪽으로 4mm 간 지점이라 보시면 돼요. 자, 왼손에서 왼쪽, 그러니까 왼손에서 가운데 손가락에서 네 번째 손가락 쪽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등을 보시고 왼손을 펼쳐놓고 왼손등을 보시고 가운데 손가락에서 네 번째 손가락 쪽이 바로 이제 왼쪽 어깨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어깨 편안해져라. 어깨 편안해져라. 어깨 편안해져라. 자, 이번에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서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관절에서 오른쪽으로 4mm, 아래쪽으로 4mm 간 지점 네 번째 손가락 쪽입니다. 오른쪽 어깨 편안해지라고 시작. 어깨 편안해져라. 어깨 편안해져라. 어깨 편안해져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깨 또 어깨 관절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배운 내용 정리해보면 손 마사지 각각의 손가락 부분을 마사지를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서 정 가운데 라인 기본 혈자리를 1번부터 해서 30번까지 쭉 한번 이제 배워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깨 관절과 어깨 부분에 대해서 또 위치랑 그 다음에 마사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여러분들 조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핸드폰만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뭐죠? 익숙하지 않고 좀 힘드셨을 것도 같은데 좀 오늘 어떠셨는지 마이크 켜고 한번 소감 한번 나눠보실까요? 우리 오륜교회 분들이 몇 명이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켜는 걸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신 거죠? 네. 네, 은하수 건너님. 네. 오늘 집에서 하니까 다시 집에서 또 마사지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그냥 집에서도 늘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복장도 뭐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뭐 얼굴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잘하셨던 것 같고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복습하시면서 그냥 마사지 같이 해본 거예요. 건강 위해서.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위장 마사지랑 장 마사지 꾸준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단순히 위장만 좋아지고 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늘 배웠던 기본방에서도 보시면 배꼽을 중심으로 단전도 있고 또 소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장 마사지 하는 부분이 장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여성분들의 자궁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의 기를
또 불어 넣어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고세님, 또 메타백화님, 이프렌드님 마이크 켜실 수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화면은 어떻게 근처로 더 가까이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중간에 질문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마이크 키는 거 왼쪽에 그 네모 박스 있죠? 네. 십자가 모양. 그걸 한번 터치하시게 되면 네네네, 화면이 크게 보이고 또 네. 한번 터치하면 다시 이제 좀 작게 아, 보이는데 네. 손가락으로 두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거나 줄이게 되면 더 확대되고 더 줄어들고 이렇게 네. 돼요. 네네네. 아이고 오늘 좀 답답하셨겠다, 그죠? 화면이 크게 안 보이셔가지고. 저 오늘 바쁘셔서 늦게 들어오셔서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뭐 사모님 한 건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니까 트름 나오고 그죠. 바로 배우신 거, 또 소화기능 조절 처방 배우신 거 바로 실습해서 또 이제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또 가족을 위해서 해주셨으니까 더욱더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씩은 좀 자신감이 좀 생기시죠? 네네. 네네네. 앞으로도 또 뭐 바쁘시겠지만 또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메타백가님도 우리 멤버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으면, 마이크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마이크 모양을 한번 터치하면 마이크가 켜지고 또 한번 터치하면 마이크가 꺼지는데요. 여건이 안 되시면은 또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기능 활용하는 방법도 해보고, 저희 다음 주 목요일날, 원래 제가 항상 요 메타버스 수업을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화요일날이 교육 일정이 잡혀가지고 못해서 지금 이제 토요일날로 하는데, 아마 토요일날은 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셔야 돼서 많이 힘드실 거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이제 감사드리고요. 네, 흐미꿀장님, 또 영앤리치님, 네, 친환경 토마토님, 제지런한 주민님, 또 과몰입 인삼님, 제지런한 또 시민님, 또 은하수 건너님, 또 고시엔님, 메타 백화님, 이프렌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날 이 시간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아직도 조금 오는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몸 따뜻하게 하시고 또 맛있는 거 자주 드시고, 물은 너무 차가운 물 말고 따뜻한 물로 드시면서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